몬스터 양말. 꿀비. 가뭄에 내리는 단비처럼 세상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쁜 글비가 내리면 좋을 것 같아 부족한 실력이지만 동화책과 그림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해찬이 안 끼워줌? 나도 안 할래. 주원이가 해찬이의 팔을 당기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해찬이는 주원이의 팔을 획 뿌리친 채 발길을 돌렸다. 해찬이와 주원이는 유치원 때부터 단짝 친구였지만 아는 것도 배려심도 많은 주원이가 언제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에 비해 키도 작고 공부나 운동도 특별히 잘하는 게 없던 해찬이는 주원이가 옆에서 챙겨줄수록 더 비교되는 것만 같아 싫기만 했다. 요즘은 짝사랑하는 유진이까지 주원이에게 관심 있는 것 같아 얄밉기만 하다. 다녀왔습니다. 해찬이는 들어오자마자 엄마 품에 안겼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빙긋 웃었다. 엄마가 옷 사왔는데 한번 볼래? 쇼핑백 옷들 사이로 초록색의 파란 몬스터 얼굴이 그려져 있는 특이한 양말이 보였다. 왠지 신으면 몬스터 같은 힘이 생길 것 같은 양말이었다. 멋지다. 마음에 들어요. 정말 다음날 해찬이에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건 받아쓰기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불러준 단어의 받침이 리을인지 미음인지 헷갈리던 차에 갑자기 발이 간지러웠다. 신발을 벗어 발가락을 꼼지락거리자 놀랍게도 정답이 시험지에 나타났다. 그 뒤로 체육 시간엔 반에서 제일 잘 뛰는 민우를 제치고 1등을 하고 음악 시간엔 리코더 연주로 선생님께 큰 박수도 받았다.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냐며 하루 종일 질문을 해댔다. 그날 이후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났다. 성적이 점점 오르고 질색하던 축구도 실력이 늘었다. 어느새 해찬이 주변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해찬이는 좋아하던 유진이로부터 생일 초대를 받았다. 근데 주원이는 어디 갔어? 주원이랑 같이 올 수 있지? 주원이 그날 어디 간다고 하던데. 해찬이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짓말에 당황스러워 얼른 자리를 피했다. 집에 오니 엄마는 청소하시느라 바쁘셨다. 아유, 맨날 그 양말만 신고 다니니 엄청 더럽구나. 엄마, 이거 절대 빨면 안 돼요. 혹시나 엄마가 양말을 세탁기에 넣을까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다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잠든 해찬이의 귀에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찬아! 잠결에 엄마가 부르시나 나가보았지만 깜깜한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그때 다시 세탁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야, 해찬아. 해찬이는 호기심에 조심히 세탁기 문을 열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좀 더 자세히 보려 고개를 숙이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빛이 해찬의 몸을 휘감아 버렸다. 부드러운 감촉에 눈을 떠보니 솜사탕 같은 구름으로 가득 찬 신기한 곳이었다. 눈앞엔 고양이 그림의 양말이 해찬이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해찬아, 놀랐지? 정말 많이 컸구나. 보고 싶었어. 날 아는 거야? 아참,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잭이라고 해. 너의 첫 걸음마 연습 양말이었지. 잭이 해찬이를 안으며 반가워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곧 회의가 시작될 거야. 자, 나를 따라와.
잭은 어리둥절해 있는 해찬이의 손을 잡고 구름 너머 큰 광장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장로님, 해찬이를 데려왔어요. 잭과 해찬이는 형형색색의 다양한 양말들이 모여있는 광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양말들이 사는 곳이라니. 해찬이는 놀라움에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볼을 꼬집어 보았다. 어서 오시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분수 옆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낡고 오래된 장로 양말이 해찬이를 반겨주었다. 이곳은 빨래들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안식처랍니다. 얼마 전 강력한 힘을 가진 당신의 몬스터 양말이 먼지 마왕 손에 들어갔지요. 제 양말이 여기 있다고요? 해찬이 놀라서 묻자 장로 양말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먼지 마왕은 몬스터 양말의 힘을 이용해 점점 이곳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서 싸울 이는 해찬, 당신과 원정대뿐이지요. 여기 이들과 함께 마왕으로부터 이곳의 평화를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장로 양말 뒤에 서 있던 검은 양말이 해찬이 앞으로 나왔다. 찢어지고 색이 바래긴 했지만 양말 중 가장 크고 멋있었다. 해찬, 저는 당신 아버지의 오래된 양말 칸입니다. 이곳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곳입니다. 용기를 내어 저희와 함께 원정대가 되어주십시오. 이어 칸 옆에 작은 무늬가 있는 양말도 말을 했다. 해찬님, 저는 미르라고 해요. 제가 가진 지혜로 몬스터 양말을 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칸과 미르는 해찬이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부탁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양말을 보니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해볼게요. 해찬이는 대답하면서도 자신이 없었다. 양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원정대를 응원했다. 그렇게 해찬이와 고양이 잭, 그리고 용감한 칸과 지혜로운 미르는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 여기 저희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양말들은 가장 멋진 실들을 모아 만든 황금새를 선물로 주었다. 원정대를 태운 황금새는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순식간에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하지만 푸른 바다 위를 날던 원정대 앞에 어느새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금방이라도 천둥과 번개가 무섭게 내리칠 기세였다. 해찬이는 두려움에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 칸이 해찬이 옆으로 다가왔다. 해찬, 지금 무섭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곁에 있으니 너무 염려 말아요. 꼭 마왕을 무찌르고 양말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칸의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꼭 아빠를 닮은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였다. 어느새 원정대를 태운 황금새는 먹구름을 헤치고 안개가 자욱한 숲에 도착했다. 뾰족한 가시넝쿨과 나뭇가지들로 엉켜있는 늪지대는 서늘하고 축축한 느낌 때문에 더욱 무섭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원정대는 조심히 숲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앞서 걷는 칸과 미르의 뒷모습엔 전혀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 해찬이도 용기를 내어 서둘렀다. 그때였다. 해찬이의 어깨 위에 있던 잭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모두 조심해! 나뭇가지가 우릴 잡아가고 있어! 칸이 소리쳤다. 하지만 차마 피하기도 전에 원정대 모두 나뭇가지에 잡혀 하늘 높이 매달리고 말았다. 으악! 살려줘! 해찬이는 두려움에 소리를 질렀다. 칸은 가지고 있던 칼로 나뭇가지를 잘라내려 했지만 나무들은 원정대를 잡고 성큼성큼 깊은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숲 한가운데까지 온 나무들은 그제야 원정대를 다시 땅 위에 내려놓고 원래 길로 되돌아갔다. 놀란 원정대는 땅의 울림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들은 무슨 일로 이곳을 지나가려 하는가?
목소리의 정체는 집채만한 크기의 버드나무였다.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긴 버들잎이 흔들리며 그 안에 반딧불이들이 반짝이는 신비스러운 나무였다. 우리는 먼지 마왕을 무찌르기 위한 원정대입니다. 이곳을 무사히 지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칸이 용감하게 소리쳤다. 먼지 마왕? 그래, 소문은 익히 들었지. 그대들이 장로회에서 보낸 원정대로군. 나 역시 그대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이곳은 진실의 샘터라네. 샘물이 선택한 자만이 이곳을 지나갈 수 있지. 그 말에 칸이 제일 먼저 샘물 앞으로 다가갔다. 샘물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다음으로 미르와 잭이 도전해 보았지만 여전히 샘물은 그대로였다. 드디어 해찬이 차례가 되었다. 제가 해볼게요. 해찬이가 샘물 앞에 다다르자 샘물은 붉은 빛으로 변하며 해찬이의 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원이를 질투하고 유진이에게 거짓말하던 모습. 주원이가 실수할 때 친구들과 비웃고 놀리던 해찬이의 모습이었다. 가슴 한쪽이 따끔거려왔다. 자신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니 주원이가 받았을 상처가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샘물은 해찬이와 주원이가 서로를 아끼며 좋았던 예전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안해, 주원아. 내가 너의 소중함을 몰랐어. 해찬이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러자 샘의 붉은 빛이 푸른 빛으로 바뀌더니 나무는 버들가지를 흔들어 그 안에 반딧불이를 내보내 가시덩굴로 가득했던 길을 열어주었다. 샘물이 너의 진심에 길을 내어주었구나. 이것은 친구와의 의정을 알게 된 너의 눈물로 만든 물방울이란다. 이걸 가지고 가 마왕이 마시게 하도록 하여라. 버드나무는 샘에서 작고 빛나는 물방울을 꺼내 해찬이에게 건네주었다. 원정대와 해찬이는 버드나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험난한 여정은 계속되었다. 숲길을 걷는 사이 발은 부르트고 얼음 호수를 지날 땐 온몸에 상처가 생겼다. 하지만 해찬은 시간이 지날수록 먼지 마왕으로부터 이곳을 지켜주고픈 마음이 더욱 커졌다. 드디어 먼지 마왕의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땐 긴 밤들이 지나 다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해찬이와 원정대는 서로 다짐한 듯 크게 심호흡하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수많은 먼지 쓰레기와 지독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칸이 가장 용감하게 앞장서 불을 밝혀주었고 미르와 잭 역시 울퉁불퉁 미로 같은 동굴길을 찾느라 분주했다. 어둡고 서늘한 동굴 천장은 고여있던 빗물들이 떨어져 등골마저 오싹한 곳이었다. 한참을 들어간 저 끝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빛을 따라 도착한 곳은 높은 벽과 하늘이 뚫려 있는 넓은 광장이었다. 그리고 그 안쪽 높은 상단엔 거대한 검은 형체가 보였다. 바로 먼지 마왕이었다. 마왕은 원정대의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고함을 지르며 한달음에 원정대가 서 있는 곳까지 달려왔다. 누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들어온 게냐? 우리는 먼지 마왕으로부터 이곳을 지키기 위해 온 원정대다. 미르가 재빨리 나섰다. 하하하, 이미 내겐 강력한 힘이 있지. 감히 너희 따위가 날 어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내 몬스터 양말을 돌려줘. 해찬이도 용기를 내 소리쳤다. 내 몬스터 양말은 이미 내 심장 안에 가두었지. 먼지 마왕의 가슴엔 초록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대체 이곳을 파괴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지? 멈추지 않으면 널 해칠 수밖에 없어. 칸이 칼을 내밀며 먼지 마왕 앞으로 나서자 마왕은 큰 소리로 비웃으며 말했다. 헤헤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난 작은 헐씨였었지.
내 꿈은 바다로 가는 것이었어. 하지만 우연히 이곳으로 오게 된 후 내 몸은 온갖 먼지와 찌꺼기들로 달라붙어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지. 먼지 마왕은 자기 몸을 보며 슬픈 눈으로 말을 했다. 모두 날 더럽다며 피했어. 결국 난 이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서 수년을 숨어 지내야만 했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날 이렇게 만든 이곳을 파괴해버릴 거야. 그때 해찬이가 소리쳤다. 이곳을 파괴하면 너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아. 넌 더욱 외로워질 거고 후회하게 될 거야. 무슨 소리? 다들 자기 행복만 알지. 나 따윈 관심조차 없어. 먼지 마왕이 에너지를 모아 여기저기 먼지 폭탄을 던지며 화를 내는 바람에 동굴 안은 온통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찼다. 해찬은 그런 마왕의 모습에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 다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도 한때 너처럼 원망하고 질투하던 친구가 있었어. 마왕이 폭탄을 멈추자 해찬이는 마왕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나의 부족한 점을 노력하지 않고 남 탓만 했던 난 결국 상처받고 외로웠지. 마왕의 마음이 어떨지 이해돼. 우리가 도와줄게. 날 도와준다고? 마왕의 눈빛이 흔들렸다. 해찬이는 마왕에게 버드나무에서 받은 물방울을 내밀며 말했다. 그래, 이제 그 더러운 먼지를 벗어버리고 원하던 바다로 날아갈 수 있어. 바다? 해찬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먼지 마왕은 해찬이에게서 물방울을 받아 잠시 망설이듯 하늘을 바라보더니 옅은 미소와 함께 천천히 물방울을 마셨다. 그러자 먼지 마왕의 몸은 점점 하얀 기체와 거품으로 뒤덮여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그 속에서 작은 홀씨 하나가 반짝이며 날아올랐다. 홀씨는 원정대 위를 잠시 돌더니 곧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잘 가, 마왕! 원정대 모두 마왕이 슬픈 기억을 잊고 행복해지길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마왕이 사라진 자리엔 어느새 초록색 몬스터 양말이 서 있었다. 몬스터 양말이다! 해찬이는 달려가 몬스터 양말을 꼭 껴안았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 해찬아, 고마워. 이렇게 나 없이도 용감하게 잘 헤쳐왔구나. 아니야, 난 아직 너의 도움이 필요해. 해찬아, 그거 알아? 난 첫날만 널 도와줬는걸. 해찬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몬스터 양말은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 뒤엔 너의 자신감이 내 숨은 실력을 끌어낸 거지. 곁에 있던 잭도 해찬이를 보며 말을 했다. 넌 어릴 때 누구보다 용감하고 착한 아이였어. 그건 내가 잘 아는걸. 해찬이는 원정대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모두 고마워. 동굴 밖은 이미 해가 환하게 밝아 있었다. 원정대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사히 임무를 마친 기쁨을 누렸다. 강한 햇살에 찡그렸던 눈을 떠보니 익숙한 방 안이었다. 내가 꿈을 꾼 걸까? 해찬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침대 밖으로 나오다 양쪽 발에 몬스터 양말을 신은 걸 보았다. 고마워, 칸, 미르, 잭, 그리고 몬스터 양말. 해찬이는 양말을 품에 안고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몬스터 양말을 옷장 서랍 속에 고이 접어넣고 다짐했다. 이젠 누구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이겨내보자. 거실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던 엄마가 밝아진 해찬이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학교 가는 길에 저 멀리 앞서가는 주원이가 보였다. 주원을 보자 반가움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서둘러 혜찬이는 주원이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주원아, 그동안 섭섭하게 대한 거 미안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자. 오늘 유진이 생일이래. 함께 갈 거지? 어색하지만 고마움을 담아 말하자 어리둥절해하던 주원이도 혜찬이가 내민 손을 잡고 밝게 웃어주었다. 낭독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도서관 시민 서포터즈 이혜경